자, 2학기 때 다시 한번 드림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제목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이고 교과서 페이지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다. 이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되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왕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하고 의회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17세기 때 자, 왕은 전제 정치, 자기 멋대로 하는 정치죠. 많이 들어봤었죠. 이걸 강화했다는 얘기는 의회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었던 청교도, 청교도 왼쪽에 나와 있는데 영국의 칼뱅주의자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할 때 칼뱅파 신교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얘네들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청교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얘네들을 탄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청교도가 아니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교인데 이걸 강요하고 청교도를 탄압했다 이거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까지 참아왔던 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1차 청교도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죽고, 왕이 죽으니까 왕이 다시 한번 이어받는 게 아니고 공화정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공화정은 왕이 있는 겁니까? 왕이 없는 거죠. 자, 공화정이 세워졌고, 이때 영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이끌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롬웰은 왕은 아닌 거지, 공화정이니까. 자, 이 사람이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인데 너무나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의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치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사서 크롬웰이 죽으니까 다시 한번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뒤를 이은 왕들은 잘 해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임스 2세, 찰스 2세는 똑같이 나쁜 짓을, 전제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왕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자, 프랑스로 도망가 버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명예혁명 을 일으키고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권리 장전을 새로운 왕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로써 영국은 의회가 정한 법률로 왕권을 제한하는 너무나 중요한 정치체제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세기 초에는 의회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까지 시작되면서 영국의 정치는 안정되었다. 이 얘기도 말씀드릴 거고, 내각 책임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이렇듯 영국의 정치가 안정되니까 이를 기반으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공업 생산량이 늘어나 경제와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졌는데, 이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나게 된 이유, 여기 이렇게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이미 요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토지를 잃고 도시로 흘러든 사람들로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이죠. 석탄, 그 다음 철, 이런 지하자원이 영국에 풍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영국은 넓은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식민지가 나중에 또 제국주의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식민지에서 원료를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상품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식민지에다가 상품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너무 식민지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이 넓은 식민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영국에선 다른 나라보다 일찍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자, 산업혁명은 면직공업의 발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작된 분야가 뭐냐면 면직공업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면직물은 모직물에 비해 가볍고 세탁이 쉬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면직물 쓰기 전에 모직물 썼다는 얘기지, 이게 어떤 단점이 있었을지도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볼 거고, 따라서 면직물, 옷감 만드는데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목화에서 실을 뽑는 방적기, 그 다음 뽑은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잇따라 발명이 되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제니 방적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제임스 와트란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발명이 아니야, 개량입니다. 산업혁명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수력을 대신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자 도시 근교에 대규모의 공장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인 제철 및 기계공업도 함께 발달하여 공장제 기계공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교통과 통신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 원료와 상품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량으로 수송해야 되는 거거든.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입니다. 자, 그러면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해진 거지. 이 마차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마차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증기기관을 이제 철도에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실용화하니까 철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육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마차가 하는 일을 이제 기차는 엄청나게 많이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철, 석탄, 상품 이런 것들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차만입니까? 이제 해상도 날라줘야겠지. 미국의 풀턴이라는 사람은 자, 증기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통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교통혁명. 어떻게? 철도와, 그러니까 기차죠. 그 다음에 증기선, 배. 자, 그래서 교통통신은 항상 같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모스라는 사람이 유선 전신, 모스부 알죠? 그 다음에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어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통신혁명이죠. 교통과 통신혁명으로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산업은 더욱 빠르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영국에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 남자 학생이라면 많이 들어봤던 도시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도 수업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넬 노트에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